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이성아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교수자가 갖춰야 할 교수 역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교수자가 갖춰야 할 교수 역량이란 무엇일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의아해 하실 건데요. 교수자가 갖춰야 하는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역량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또 어떻게 접목이 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역량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사람의 혹은 인간의 그 본연에 내재된 능력을 뜻합니다.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의 조합이 바로 역량인데요. 이러한 역량은 성공적인 실제 수행을 위해서 지금 내가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역량입니다. 즉, 성공적인 실제 수행과 그리고 현재 나의 역량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역량을 향상시켜야지만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교수자의 교수 역량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수자의 교수 역량은 실제 수업 상황에서 가르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행동의 조합이자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질과 그리고 학습자의 만족도 그리고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바로 교수자가 갖추고 있는 교수 역량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교수 역량은 교수자, 즉 프로페서로서의 역량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한 역량을 뜻합니다. 즉, 수업을 계획하고 전개하고 평가하는 이 전반적인 일련들의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에 대한 복합적인 능력 체계를 바로 교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환경에서 교수자의 역량은 달라질까요? 자, 그렇다면 교수 역량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변하는 것일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이런 특정한 환경에서 교수자의 역량은 달라질까요? 자, 여기에 대한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 교수자가 갖춰야 할 교수 역량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동일하겠지만 이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리고 이 환경에서 학습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수자의 역량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수자의 교수 역량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수업 방법이 등장을 하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강의실 상황이 변화가 됨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역량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즉, 교수자에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역량에서 벗어나 혹은 이 역량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역량을 갖추기를 요구를 하는데요. 가장 실제적인 사례를 들자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자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는 그 상황, 전년도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 접어들면서 학습자들과 실제 교실 환경에서와 같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께서는 줌이나 웹엑스 등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실제 교수자가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기존의 대면 상황과 동일하게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참으로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수자의 교수 역량도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발달이라던가 혹은 강의실 환경의 변화나 팬데믹과 같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환경으로 급박하게 전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교수자의 교수 역량도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역량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교수자의 교수 역량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역량이 달라지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공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그리고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가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아바타를 조작을 해서 가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메타버스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줌이나 웹엑스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다른 학습자와 혹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에서는 학습자들이 물론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지각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강의실과 동일한 형태의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인 이동 감각도 없을 뿐더러 공간에 대한 지각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공간에 대한 실제감을 학습자들이 느끼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기존의 화상 강의 방식에서 상호작용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공간적인 실제감이 약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메타버스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가상세계 속에서 아바타는 현실의 사용자의 대리인, 즉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현실의 사용자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아바타를 통해서 아바타의 행동을 바로 내가 하는 행동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나의 활동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아바타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른 학습자들과 혹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훨씬 더 많이 지각을 하게 되는 몰입형 상호작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뚜벅뚜벅 강의 공간을, 학습 공간을 뚜벅뚜벅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간적인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과의 상호작용도 촉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을 함으로써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구나를 지각을 하면서 실제 그 환경 속에 내가 직접 있고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직접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바타를 통한 공간 이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공간에 대한 지각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최근에는 대학이나 혹은 관련 공공기관에서 게더타운이나 버벨라나 혹은 이프랜드나 그리고 제페토와 같은 아바타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공간에 이동을 해서 학교와 동일한 형태의 도서관에 진입을 한다라던가 혹은 강의실에 들어간다라던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공간을 지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간에 대한 지각이 기존의 화상 수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달라지게 됨과 동시에 공간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구나 혹은 내가 이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현장에 지금 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몰입형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는 학습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들이 학습자들의 몰입형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공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뒤쪽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구현된 공간을 이동을 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훨씬 더 몰입을 할 수가 있고 가상 공간에서 집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지금 계속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메타버스가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자, 이런 메타버스 내에서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을 쭉 살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다른 아바타들과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협업 능력과 그리고 비판적인 성찰 능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다른 아바타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협업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토론 학습을 하게 되면서 실수를 통한 학습이 가능한 환경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학습 공간에 들어가서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에 대한 참여도가 기존의 줌이나 웨백스와 같은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보다 훨씬 더 학습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역량과 그리고 협력 역량도 같이 증진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메타버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메타버스가 가장 화두가 되는 큰 이유가 바로 공간에 대한 실제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습자들이 내가 이 학습 공간에 들어와서 학습 환경에 들어와서 혹은 내가 정말 강의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있구나 라고 공간에 대한 실제감을 지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공간에 대한 실제감을 지각을 하면 할수록 학습자들이 학습에 훨씬 더 몰입을 하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학습에 대한 성과도 향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료 학습자와 혹은 교수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고 지각을 하는 사회적 실제감이 향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실제감이 향상이 되고 공간적인 실제감이 향상이 되면서 동시에 학습자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학습을 하고 있구나. 이런 공간에 대한 실제감과 사회적 실제감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내가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동료와 그리고 교수자와 함께 있구나를 지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 공간과 동일한 학습 공간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직접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공간적인 실제감이 향상이 되면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가 향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에서 오히려 일반적인 줌이나 웨백스와 같은 실시간 플랫폼보다 훨씬 더 많은 학습 효과의 향상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정리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학습자의 역량,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나 비판적인 성찰 능력, 그리고 협업 역량이나 혹은 동료 학습자들과의 의사소통 역량이 향상됨을 지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적인 실제감과 사회적인 실제감을 향상시키게 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 동기가 향상이 되고 그리고 학습 공간에서 내가 직접 이동을 하면서 수업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학습의 몰입이 향상됨을 지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제 옆에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교수자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의자와 책상이 붙어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이 책걸상 세트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교실 수업의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나요? 네, 바로 강의식 수업의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제가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인데요. 똑같은 교실 환경입니다. 그런데 교실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벽면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의자도 책상과 의자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이 자유자재로 팀 활동을 이루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자만 이동을 해서 발표를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유자재로 지금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이 이미지와 그리고 강의식 환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학습자들은 강의실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강의실 환경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학습 역량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강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강의실에서는 학습자들이 아무리 팀 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 환경 구성 자체가 일방적인 강의를 위한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팀 학습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습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된 이 학습 공간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업 능력이나 혹은 다른 학습자들과의 의사소통 역량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강의실 환경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학습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이런 물리적인 교수 학습 환경은 다양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수자나 학습자의 행동에 의해서 물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강의실 환경이 어떻게 꾸며져 있느냐에 따라서 교수자의 수업 방법도 달라지게 되고요.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 그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이미지 중에서 첫 번째 강의식으로만 수업을 할 수 있게 구성된 그 강의실이라고 하면 교수님들께서는 혹은 지금 여기에서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우리 여성정보인협회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수업에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강의식 수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강의식 수업이 가장 편하게 느껴질 거고요. 즉, 물리적인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수자의 수업 방법에 큰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습 공간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학습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매체가 어떠한 매체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교수자의 수업 방법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구성주의 측면에서는 교수학습 환경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성주의 측면에서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지식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교수학습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상호작용과 협업 역량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 즉 학습 환경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학습 환경은 어떻게 설계를 하면 될까요? 자, 변화된 수업 방법에 적합한 학습 공간을 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 공간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어포던스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만들어진 강의실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학습 공간의 설계에 대해서는 딱히 교수자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환경과 같은 공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수업 방법으로 학습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면 어떠한 수업 방법으로 학습자의 역량을 향상시켜 주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학습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어포던스를 고려를 하셔서 학습 공간을 설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교수자의 교수 역량은 학습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와 관련해서 교수자의 교수 역량이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고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포던스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어포던스는 대상과 대상 사이, 객체와 객체 사이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습자나 혹은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속성을 바로 어포던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포던스를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문 앞에 붙어 있는 스티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시오 혹은 당기시오라고 적혀 있는 이 스티커를 보면 미시오만 보면 사람들은 그 문을 밀어야지만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당겨야지만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속성이 바로 어포던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서를 교수자가 제공을 하면은 그 단서 자체가 바로 어포던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어포던스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육은 기술적인 어포던스와 사회적인 어포던스와 그리고 교육적인 어포던스의 조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기반 협동학습을 하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와 같은 테크놀로지 기반의 학습 환경에서는 어떻게 어포던스를 교수자가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자의 학업 역량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테크놀로지는, 즉 기술은 협동학습에 있어서 교육적인 맥락과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을 제공을 하는 큰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기술적,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어포던스를 고려를 해서 학습 환경을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적인 어포던스는 학습자가 내가 이 활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게더타운이나 이프랜드나 혹은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 학습 환경 속에서 학습자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기술적인 어포던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적인 어포던스인데요. 이 교육적인 어포던스는 학습 공간 안에서, 학습 환경 안에서 주어진 교육적인 맥락을 제공을 하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학습자들이 내가 어떠한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행동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어포던스는 학습자가 교수자나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사회적인 맥락을 촉진할 수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어포던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포던스는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도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시킬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 활동을 고려를 해야 하며 이러한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간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교수자의 효과적인 학습 환경 설계를 위한,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목표 달성을 잘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가상 공간,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을 활용한 학습 환경 속에서도 학습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어포던스를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습자의 역량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학습자의 실제감이 향상이 되고 학습 몰입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학습 환경을 구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환경이 학습자의 학습 경험 향상을 위해서 학습자의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습 환경을 제대로 구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당연히 강의식 수업을 해야지, 그냥 공간이 바뀐 것 뿐이니까 강의식 수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교수자의 역량이 바뀔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메타버스 환경이란 강의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 강의실의 유형이 메타버스 환경일 뿐, 이런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수업의 목표와 그리고 수업의 목적에 맞는 학습 환경을 구성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수업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고 학습자의 학습 역량을 함양시켜야 되고 그리고 학습자가 실제감이 향상되고 학습 효과가 높아지고 학습에 몰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교수자가 갖춰야 할 역량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구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메타버스 환경일 뿐, 이러한 메타버스 환경이 누군가가 쓰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수업을 해야지, 유행처럼 남들이 쓰니까 나도 여기서 수업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강의실 유형이 바뀌었고 이 강의실 유형에서 수업의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학습 목표에 맞게끔 어떻게 강의실 환경을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업 목표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과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환경에서 강의식 수업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제공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이런 콘텐츠로도 충분히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차시 수업 목표가, 이번 차시 학습 목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하는 것이 수업 목표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환경을 열어서 그 환경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을 겁니다. 즉 수업 목표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과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교수자의 역량으로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업 중에서 학습자들이 실제감을 지각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역량을 갖추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교수자들이 PBL이나 혹은 디자인 싱킹이나 액션 러닝이나 팀 기반 학습 등 다양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학습들을 토대로 해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학습자의 학습 효과가 향상이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메타버스 환경에서 교수자가 갖춰야 할 역량 중에 한 가지가 소외되거나 중도 탈락하는 학습자가 없도록 고민을 하시고 이런 학습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 학습 환경 설계와 관련된 역량을 갖추셔야 되는데요. 자,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서만 되는 플랫폼도 있기도 하고요. 컴퓨터 기반에서만 작동하는 플랫폼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는 고사양 PC 환경에서만 잘 작동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고사양 컴퓨터가 없거나 혹은 휴대폰으로만 접속을 했을 때 학습자들이 제대로 접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학습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환경에서 교수자는 소외되거나 중도 탈락되는 학습자들이 없도록 고민을 하시고 이런 학습자들도 수업에 같이 참여시키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메타버스 환경으로 수업을 하시게 되는데 학습자들이 메타버스 환경에 잘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 환경과 그리고 실시간 협업 툴이나 혹은 화상 강의를 지원하는 줌이나 웹엑스와 같이 연계를 해서 수업을 해주시는 것도 우리 교수자가 갖춰야 할 역량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렇게 계속 환경들이 변하게 되면서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게 되면서 아마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의 역량을 갖춰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교수자가 갖춰야 할 역량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기는 하지만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것은 강의실 환경이 바뀌었을 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학습자들을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량이 바로 교수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